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38강 시간으로서 371번부터 38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7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7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자, 1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여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형을 주장할 수 있다는데 없다로 되어 있네요. 틀렸죠? X. 3. 임대인이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고요. 5.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구하니까 37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2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기 위하여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일부를 개축하기 위해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개축하는 경우가 아니라 전부 또는 자, 일부가 아니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거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동법에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반대 의미의 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임차 건물의 소재지와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자, 임차 건물은 인천에 있고 임대인은 부산에 살아요. 자,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돼요. 자, 임차 건물 소재지 하면 됩니다. 자, 임대인의 주소지다 하라고 하면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된다? 아니죠.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 건물 소재지입니다. 틀렸습니다. 리얼 차임의 증액 청구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일을 하지 못한다입니다. 자, 이것도 틀렸죠? 다 X네요. 자, 틀린 거 모두 고르니까 기억면득을 리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3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담보가등기 이런 거 변칙 담보해야 되는 거지 공사대금 채권은 가등기를 하더라도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등기나 등록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사는 가등기 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맞고요. 3번 대물 변제 예약 당시에 담보물 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건 오버할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4.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 라도 채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액수를 다툴 수 있다? 없죠. 이렇게 자꾸 다투게 하면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잘 평가하라 이 소리입니다. 가등기 담보법 제9조에 나옵니다. 틀렸네요. X. 5.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담보가등기 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자 보호규정이죠.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이니까 37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4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등기 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청산 절차를 거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경매 청구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2.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거에 불만이 있는 후순위 권리자들은 경매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의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차액이다. 아닙니다. 모두는 아니고 가등기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에 가고 그거보다 먼저 앞선 선순위자들,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에 그리고 소액 보증금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 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을 말합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틀렸고요. 4.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 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5.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 전에 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담보채무를 대입연자하여 발생한 구상권도 가등기 담보계획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다. 8의 2에 인정이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담보 가등기가 있기 전에 성립된 용익물권은 담보 가등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수은이가 딱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자는 담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가등기가 됐다 뿐이지 담보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저당권하고 똑같죠. 저당 잡혀도 자기 물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을. 3. 지상권도 가등기 담보의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가등기 담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유권 외에 지상권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제외됩니다. 4. 가등기 담보의 특징상 가등기 담보권의 양도도 인정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틀렸네요. 가등기 담보권은 담보권의 부정성 때문에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 양도는 안 되지만 이렇게 함께 양도하는 건 인정이 되는 겁니다. 5번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 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가액이라도 무방합니다. 맞고요.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구하니까 37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6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동법은 경매에 관하여 담보 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보므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은 경매에 의해야 한다. 이 앞에 문장은 맞아요. 경매에 관하여 담보 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보는데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은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청산 절차를 밟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매에 의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렇습니다. 처분 청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3. 양도 담보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법 소정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예, 맞습니다. 역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4번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건물을 제3자가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렇죠. 채무를 전액 변제했으니까 당연히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역시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됩니다. 5번 부동산을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사용시권은 담보 설정자, 즉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7번 가등기 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대물 변제 예약과 동시에 가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등기 담보가 된다. 맞습니다. 2번 가등기 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담보 실행 시 청산 의무를 부담하지만 담보계약에서 특약으로 청산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면 청산 없이 권리를 취득하고 담보 관계를 종식시킬 수 있다.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 없이는 청산을 해야 되고 청산 없이는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3. 실제 계약 내용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원인을 매매 예약으로 표시하여도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 그렇죠.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시에 저당권 상정기가 된 것과 같이 법률상 취급하게 된다. 맞습니다. 경매 청구하기에는 다 저당권 설정으로 봅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하려면 그 뜻을 채무자와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야 후순위 권리자들이 그 청산 금액이 낮으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후순위 권리자 보호규정. 자, 그래서 틀린 다 오고 하나만 X 377번 틀린 걸 고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8번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채권자가 담보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 통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두 번째,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상 거주기는 포함하지만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제3자도 보호해야 되니까. 틀렸고요. 3.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왜? 채무자에게 빚갚을 기회를 줘야죠. 4. 통지 시기는 채권자의 채권의 변제기 이후이다. 맞습니다. 채권의 변제기 이후에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5.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도달한 이후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 내용 및 도달이를 통지해야 한다. 후순위 권리자에 알려야죠.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구하니까 37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79번.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러니까 을이 채권자고 갑은 채무자입니다. 갑 소유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주었다. 이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빌린 돈은 1억이고 토지의 시가는 2억 원입니다. 1억보다 2억이 크죠. 토지 가격이. 그러면 담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 사안입니다. 1번. 갑은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10년이 지난 후에는 안 됩니다.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기 이전에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의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마술을 청구할 수 있다. 10년이 지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갑이 변제기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마술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채무자들이 청산금 채권을 받은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 을이 변제기 전에 위 토지를 병에게 매각한 경우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습니다.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적용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토지의 시가 2억 원 상가 토지고 빌린 돈은 1억이고, 자, 빌린 돈보다 그 차용물 목적 부동산이 훨씬 더 가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렸고요. 갑이 변제기에 원금의 이자 등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을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청산 절차를 곧바로는 아니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맞는 것이니까 37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0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 을 소유의 부동산, X 부동산, 그러니까 을이 이럴 때는 채무자가 되는 거고, 갑은 가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 후 병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후순위 권리자죠.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1. 갑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에 대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청산 절차를 거쳐야죠. 틀렸고요. 이 갑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있습니다. 틀렸고요. 3. 갑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을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마술을 청구할 수 없다. 있습니다.
왜? 청산기간이 경과 후라 하더라도 갑이 청산금지를 지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역시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자, 병은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자,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렇죠. 병은 저당권에 대한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청산금이 너무 적어 병이 볼 때. 그래서 자기가 받을 금액이 적다면 경매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5. 병의 담보권 시행으로 X부동산이 정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갑의 가등기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병이 담보권 시행, 즉 병,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 권리는 다 저당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X. 다 X가 하나만 옳은 것을 고르니까 380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38강 시간이었고 371번부터 380번 문제까지 부지런히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문제 풀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